전기 도시가스 요금 올리고 자구책으로 살리고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오르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근데 뭐 이게 오르는 요금은 반영된 건 6월부터 네. 될 거예요. 6월 인상 요금. 네. 근데 오늘 쓰는 전기부터 이제 오른 요금이 적용이 되는 건데 뭐 지금보다는 5% 정도 인상이 되는 거더라고요. 네. 지금 좀 살펴보자면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8원 올라서 네. 기존에는 146.6원이었는데 지금 154.6원으로 오늘부터 오른 거고요. 네.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에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도 이제 언제 올리냐,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 해주셨고 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올렸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안 올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 지난번에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워낙 한전 적자가 커서 네. 이걸 방치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전기요금 올렸지만 이제 폭은 그렇게 크게는 못 갔죠. 네. 8.0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평소 이렇게 평균치를 쓴다고 쳤을 때 월 332kWh를 쓴다 그러면 예전에는 63,570원을 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66,590원, 그러니까 3,020원 정도 오른 거죠. 4인 가족 기준 평균으로 볼 때. 예. 근데 이게 지난번보다는 3,000원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1년 전에 비교해 보면 12,000원 정도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 인상에 약간 둔감할 수 있지만 네.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올랐다라는 걸 알고 전기 쓸 때도 주의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스요금도 좀 같이 살펴주세요. 가스요금도 올랐죠. 네. 또 지금 메가줄당 1.04원 오른 거죠. 예. 그래서 84,643원 내던 그런 분이 이제 89,000원 거의 9만 원 돈을 내야 되는. 많이 올랐죠. 난방비가 많이,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요금을 내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겨울 난방 시즌은 지났기 때문에 난방비보다는 좀 덜해졌고 네. 대신 전기요금이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에어컨 이제 틀고 맞아요. 오늘도 벌써 덥잖아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한낮 기온 30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을 앞둔 시점에서 인상이 결정된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더 늦출 수는 없었겠죠.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네. 되게 고민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그쵸.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한전이 자구책을 갖고 와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올려주겠다. 네.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오른 요금으로 전기요금을 내야 되니까 예. 다들 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리 시그널을 주면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도 좀 더 생각해서 쓰는 그런 그렇죠. 효과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요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적정하게 시장 가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네. 줄어들면 그러면서 이제 부담도 좀 덜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신호를 좀 준 것이죠. 예. 근데 이번에 올리면서 이제 취약계층을 고려한 그런 대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몇 가지 좀 살펴주시면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도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취약계층은 사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전에 비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쓰는 분들은 네. 12,000원 이상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3,000원 정도 오른 거고. 네. 그러니까 소득은 그대로 있는데 전기요금만 오른다 그러면은 부담되실 분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정부에서 장애인이나 독립 상위 유공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또 3자녀 가구 한 360만 명 되신다고 하네요. 네. 360만 가구. 상당히 많죠.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1년간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요금 인상분, 요번 인상분 적용하지 않겠다. 예. 유예해 주는 걸 했어요. 그럼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농사용 전기도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면 많이 쓰니까 그것도 바로 한 번에 올리면 부담되니까 3년에 걸쳐서 3분의 1씩 반영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내놨고요.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요금이 많이 늘어나는 시즌이잖아요. 에어컨 막 틀고 맞아요. 하면. 네. 영업장 덥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금 분납 제도 같은 것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보통
전기요금 분납제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자영업자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도입해서 네. 좀 나눠내라 부담을 부담되면. 네, 그렇게. 그리고 아까 수요 관리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요 관리 측면에서 그럼 줄이는 사람한테도 좀 인센티브를 주자. 예. 그래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분들한테는 절감 인센티브를 킬로와트 시당 최대 100원까지 네.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불필요하게 전력 캐시백처럼 주는 거. 그렇죠. 캐시백 제도.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분은 줄이고 또 좀 부담이 되는 분은 분납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어려운 시기를 좀 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상 수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네. 적자가 커서 인상은 해야 됐었는데 네. 지금 8원하고 1.04원 오른 건데 이 수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물컵에 물이 반전 차 있으면 네. 어떤 반밖에 분은 없네. 야 반밖에 없네. 네. 어떤 분은 반이나 찼어 이러잖아요. 일단 전기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죠. 네. 8원 올렸지만은 누적적으로 계속 지금 지난번 1분기에 13.1원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21.1원 올렸으니까 많이 올렸잖아요. 1년 전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부담 되죠. 하지만 또 한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동안 밀린 것들을 이제 막 올리는 거니까 뒤늦게 밀린 숙제를 하다 보니까 예. 아직도 모자란 게 많아요. 지금 한전에서 생각하는 거는 올해 연간에 51.6원 정도 올려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올린 게 21.1원이잖아요. 아직도 맞아요. 30원 이상 더 네. 올려야 될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한전의 누적 적자가 2021년 이후에 45조 가까워요. 네. 그리고 올해도 8조 4천억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이 있어요. 그리고 한전 부채가 200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기업 같으면은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적자를 내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 부채가 다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돈은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빌려와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한전채 그때 말씀해 한전채를 주신. 발행해야 됩니다. 한전채를 발행하면은 한전채 트리플 A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국채 다음에 네. 공공기관채로 상당히 선호하는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부도날 확률이 되게 적으니까. 그래서 먼저 소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할 때 어려워요. 그렇죠. 연쇄적으로 한전채로 몰리니까. 금융시장에는 예. 충격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전기를 팡팡 쓰면서 요금을 지금 전기 요금이 원가보다 낮잖아요. 네. 밑주고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올린 건데 이 8원이라는 것이 적자를 싹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냐? 네. 일단은 올해 8조 4천억 원 적자 예상된다고 예. 했는데 이번에 올려서 한 2조 6천억 원 정도는 해소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자의 폭은 좀 줄였지만 예. 그렇지만 뭐 이걸로 지금 쌓여 있는 부채를 털어내기는 역부족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영 효율화, 그다음에 또 그런 자구책 마련,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전기요금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인상해야 될지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추가로 인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냥 한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의 문제만 생각한다면 추가 인상 요인이 크다고 보죠.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여름철 되면 예. 에어컨 막 틀고 네. 전력 사용량이 피크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럼 많이들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막 전기요금 올리면 네. 다들 힘들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아유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어 이놈의 나라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네. 이 불만을 갖잖아요. 예.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서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 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네. 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그것도 올려놓으면 또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전기요금을 다 보면 올릴 시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네. 이슈가 있으니까 총선. 그러니까 뭐 정치적 대선. 예. 결단이 필요한 거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지금 상황을 누구든 어떤 가게도 집이 빚이 많으면 네. 빚을 다 까고 다 깔아서 보여주고 네. 우리가 얼마를 전략하고 어떻게 저금을 하고 어디 가서 돈을 벌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올바른 가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죠. 근데 그쵸. 그게 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미뤄. 네. 하지 마. 과거 그랬잖아요.
이전 정부에서 쌓인 게 다 지금 터진 거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물어봐야죠. 그때 지금 여당은 야당이었고 지금 야당은 여당이었으니까 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기요금은 항상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올릴 시기는 없어요. 네.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학적 그 경제적 접근을 했을 때 네. 올해 안에 추가 인상 전망 있을까요? 압력은 있죠. 있는데 네. 산업부에서는 예단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올리기가 쉽지 않은 타이밍상 많이 놓쳤죠. 그래서 올려도 소폭 올리거나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부담이 된다면. 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서로 공감대를 갖고 하다 보면 네. 그래도 어떤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네, 이번에도 그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가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금 인상이랑 함께 한전이랑 가스공사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자구책도 내놨습니다. 네. 뭐 한전 정승일 사장은 사의도 밝혔고 그다음에 그 본부 남서울 본부 알짜 자산 매각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25조 정도 판다고 하니까 네. 매각하고 하고 하면 자구 노력하면 일부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경영에 실패한 경영자가 경영의 책임을 지는 건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사장이 사의를 표한다.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전의 경영이 어디에서 좌우되느냐. 예. 대부분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 네. 전기요금을 올려주면 한전은 흑자가 나고 전기요금을 안 올려주고 원가보다 미치게 팔면 적자가 나는 구조거든요. 가끔 뭐 한전 부지를 팔았다. 지난번에 삼성동 부지를 팔아서 네네. 큰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일이 없는 한. 그러면 전기요금밖에 답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했던 정부가 그 책임을 왜 한전에만 다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한전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있죠. 또 그렇지만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구책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반발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가느냐도 또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한전에 이제 알짜 자산이라고 한 것 중에 무슨 건물 부지나 이런 거는 사실 뭐 매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걱정이죠. 예를 들면 채용을 동결한다. 네. 그러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미래 인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몇 년 사이에는 젊은 신입사원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필요한 인력이 충원이 안 된 상태가 계속 됐을 때 미래 성장 여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둘째는 지금 송배전 설비 같은 것들은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네. 거기가 뭐 이번 10차 송배전 계획 보면 56조 정도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많네요. 예. 거기 이제 한전은 일단은 뭐 그 송배전 설비 투자도 전기 공급과 안전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투자를 좀 줄이겠다고 해서 한 1조 3천억 원이네요. 1조 3천억 원 정도 줄인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력 인프라 자체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삼성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엄청나게 크게 짓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그 전력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 전기를. 그러면 그거를 당진 화력발전소 하나보다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수도권 내에는 발전소가 아시다시피 없으니까 예. 남쪽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송배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끌어올 수가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럼 그걸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돈이 드니까요. 또 들죠. 네. 고압 송전로를 지어야 되는데 그 고압 송전로를 내륙으로 지나가면 주민 반발이 엄청 크고 돈도 돈 많이 네. 들고 그래서 한전이 해상으로 뭐 끌어가는 거를 생각한다는데 여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전력이 남아 돌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인구와 공장이 많으니까 회사가 많으니까 수도권은 발전보다 소비량이 훨씬 크고 네. 남쪽은 1.4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쪽은 소비보다 발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남아도는 거죠. 네. 그러면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올려 보내려면 송배전 선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투자들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반도체 공장도 새로 지을 수 있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들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차질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뭐 지금 아까 공급과 안전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줄인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그 정도 범위는 아니겠지만 점점점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자구책도 마련을 했고 올해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또 8원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잠깐 흑자로 전환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마 뭐 시장에서는 3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4분기 내년에는 좀 흑자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 나와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단지 단기의 흑자가 과거의 모든 그 적자를 부채를 다 해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게 부담이죠. 지금 부채가 200조 한전이. 그리고 2021년 이후에 44조가 부채가 늘었고 8개 분기 연속 지금 적자 행진이잖아요. 이제 이 적자 행진이 이제 3분기에 끊어질 거냐. 그러면 이제 약간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대한 부담은 좀 덜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채 200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쵸.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이슈 살펴봤습니다.